암행 순찰차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무섭죠. 근데 원래 이 제도는 난폭운전, 보복운전 잡기용으로 도입된 거예요. 근데 단속을 안 하고 뒤에 계속 따라붙어서 조금만 더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위반까지 다 모아서 벌점 누적으로 가는 순간 단속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기분이죠.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따져봤자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딱 한 문장만 하세요. 이 말은 항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앞차가 너무 느릿느릿가요. 답답해서 깜빡이 놓고 추월했습니다. 속도 조금 올렸을 뿐인데 뒤에서 검은색 차 한 대가 따라붙어요. 순찰차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가려는 찰나 뒷좌석 쪽에서 불빛이 켜집니다. 경찰입니다. 잠시 정차해주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조금 전에 중앙선 침범하셨고요. 그 전에도 신호위반 2번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단속 안 하셨잖아요. 왜 한 번에 3개를 묶어요? 저희는 다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벌점 누적돼서 면허 정지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한 번 위반한 것도 아니고 3번이라니. 그럼 중간에 한 번이라도 멈췄으면 면허 정지는 안 됐다는 건가요? 이게 바로 요즘 실제로 벌어지는 암행 순찰 단속 방식이에요. 운전자가 위반하는 걸 바로 세우지 않고 뒤따라오면서 2개, 3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벌점을 계산해서 면허 정지까지 가는 경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회색지대라는 겁니다. 현장 안전과 재벌 방지를 위해 즉시 제지, 지도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암행 순찰은 영상 확보 후 사후 단속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럼 궁금해지죠? 이게 진짜 합법입니까? 경찰이 일부러 더 기다렸다가 위반을 쌓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운전자는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행 순찰차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무섭죠. 몰래 따라오다가 잡는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제도는 나쁜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난폭운전, 보복운전 잡기용으로 도입된 거예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고속도로에서 차선 사이를 막 미친 듯이 질주하거나 앞차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겉보기엔 일반 차량이지만 내부에는 이 단속 장비를 실은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에 진짜 효과가 컸습니다. 보복운전이 크게 줄었고 과격한 난폭운전도 확실히 잡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단속 목적이 변질됐다는 거죠. 요즘은 보복운전이나 폭주족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의 단순 신호위반, 차선 변경, 깜빡이 미사용 같은 경미한 위반까지 암행순찰이 포착해서 한꺼번에 벌점 누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만약 첫 번째 위반 순간에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운전자는 이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걸 조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단속을 안 하고 뒤에 계속 따라붙어서 조금만 더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위반까지 다 모아서 벌점 누적으로 가는 순간 그건 교정이 아니라 그냥 적발의 영역이 돼버립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 바로 세워서 주의 한마디 안 했나? 그럼 다음 위반은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공정성 논란이 터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영상 확보 후 단속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게 한꺼번에 위반을 쌓아두고 벌점 폭탄으로 터트려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가 일부러 법을 어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실수하거나 상황상 피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걸 뒤에서 다 보고 있었다면 그때 한 번이라도 세워서 주의 줬다면 뒤의 위반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암행순찰은 기다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위반이 쌓일 때까지 아무 경고 없이 그냥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 건 모두 단속됩니다. 면허 정지입니다. 운전자는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잡힌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 순간 느끼는 건 이 벌금보다 배신감이에요. 단속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기분이죠. 제도의 취지는 분명 좋았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같은 위험한 행동을 막자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빠르게 차선 바꾼 사람, 깜빡이 늦게 켠 사람까지 잠재적 범법자처럼 쫓아갑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단순해요. 법이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의 목적이 예방에서 실적으로 바뀌면 그 순간 도로의 모든 운전자는 몰래 감시당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건 단속이 아니라 통제에 가까운 현실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역할을 한다면 그건 제도라기보다는 덫이죠.
첫 번째, 억울해도 절대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항의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단속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때 바로 안 세웠어요? 그럼 난 몰랐던 건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현장 경찰관은 이미 단속 영상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따져봤자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딱 한 문장만 하세요. 단속 사유와 영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항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두 번째, 영상 확인은 꼭 요청하세요. 암행순찰 단속의 핵심은 영상이에요. 경찰은 반드시 단속 근거로 위반 장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영상을 요청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위반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특히 여러 위반이 동시에 적발됐다면 각 위반의 발생 시각과 장소를 구분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 위반 누적이 단일 사건처럼 묶여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속 후엔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경찰이 설명한 내용, 현장에서 한 대화, 시간과 위치 전부 핸드폰 메모나 녹음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게 과잉 단속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장은 꼭 남기세요. 당시 단속이 지연된 이유를 들은 바 없다. 즉시 단속이 가능했음에도 영상 확보만 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의도적 누적 단속 주장 근거로 쓰입니다. 네 번째, 억울한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하세요. 암행 순찰 단속은 대부분 영상 단속이라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조사계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단속 시점의 적정성과 위반 누적의 부당성을 이유로 제출하세요. 이때 단순히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즉시 단속이 가능했음에도 사후 단속으로 누적 처리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써야 합니다. 이게 법적 포인트예요. 이의 신청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샘플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캡처하시거나 복사해 두시고 필요할 때 사용해 주세요. 본건은 최초 위반 시 현장 제지 없이 사후에 복수 위반을 동시 처분하여 행정처분 임기치에 도달시킨 사례로 보입니다. 각 위반의 시간 간격, 현장 교통 상황, 경찰의 지연 사유 고지 부존재 등을 근거로 재량 남용 및 과잉 처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단속 영상의 원본 및 메타데이터 열람 복사를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사건 번호, 단속 일시, 장소, 위반별 시각, 장소, 현장 고지 내용 메모, 내 블랙박스 파일명. 마지막으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화질이 좋아서 경찰 영상보다 내 영상이 더 명확할 때가 많아요. 내 차의 불박에 남은 주행 기록은 내가 위험운전이 아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암행 순찰차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위험한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잡아야죠. 문제는 그 칼끝이 지금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보다 그냥 실수한 평범한 운전자가 더 많이 맞고 있어요. 단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속의 목적이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당한 적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불합리했던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억울함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